다음은 비트 타이밍과 동기화가 되겠습니다. 우선은 비트 타임입니다. 타이밍의 구성 요소로는 노드 동기화를 위해서 싱크 세그먼트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네트워크 내 물리적 지연 시간을 보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프로퍼게이션 세그먼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위상 에러를 보정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페이지 세그먼트 1, 페이지 세그먼트 2가 이렇게 존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세그먼트 시간 단위를 시스템 클럭 기반으로 산출된 시간을 저희가 타임 컨트라고 표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은 실제로 MCU가 이렇게 존재를 하고요. CAN 컨트롤러가 이렇게 있다고 하면은 실제 이쪽에서 외부 오실레이터를 통해서 들어가는 클락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프리스케일러를 통해서 CAN 모듈로 컨트롤러로 공급하는 클락이 있습니다. 요 CAN 이 비트 타이밍에 기준되는 클락으로 환산되는 프리스케일을 통해서 환산되는 디바이드된 이런 클락을 CAN 타임 컨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CAN은 그러므로 한 CAN 메시지의 한 비트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4개의 세그먼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샘플 포인트라는 게 존재를 하는데요. 샘플 포인트 기점으로 해가지고 싱크로니제이션, 점프 위드스라는 SJW 뒷장에서 설명드릴 텐데요. 이 범위만큼 조절해서 실제 비트의 동기화를 맞추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우선은 CAN 2.0B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CAN 2.0B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은 비트 타임은 CAN 2.0B는 그림과 같이 최소 8 타임 커터에서 25개의 타임 커터로 사용할 수 있고요. 이런 타임 커터 설정과 같이 오레이트 프리스케일러를 설정해서 비트 타임을 맞춰주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여기서 한 비트가 이렇게 떨어졌을 때 이 부분을 한 비트에 대해서 이렇게 비트 타이밍이 존재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기입니다. 싱크로니제이션이라고 합니다.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동기화를 보시게 되면은 하드 싱크로니제이션, 그 다음에 리싱크로니제이션, 하드웨어적인 싱크랑 그 다음에 제동기로 나눠질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하드 싱크 같은 경우는 스타트 프레임에서 엣지를 검출해서 동기화를 실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동기 같은 경우는 레세시브에서 도미넌트, 즉 하이에서 로우로 떨어질 때 이 부분을 관측해서 재동기화를 수행합니다. 이거를 캔의 동기화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전장에서 이 동기화를 할 때 요 SJW의 값만큼의 범위로 동기화를 실시하게 됩니다. 보시게 되면은 우선은 실제 버스에서 떨어지는 이제 비트를 측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1번과 2번과 3번이 있는데 1번 노드, 2번 노드, 3번 노드인데 1번 노드는 가장 정상적인 노드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트가 떨어졌을 때 약간의 아날로그 딜레이가 있고 그 다음에 계속 데이터를 통시하는 구조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요게 하드웨어 싱크가 있고요. Tseg1이라는 게 있는데 Tseg1은 아까 말씀드린 프로포게이션 세그먼트 그다음에 페이지 세그먼트 1을 합한 걸 Tseg1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Tseg2는 페이지 세그먼트 2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기점으로 요 지점을 샘플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번 같은 경우는 보면은 캔 같은 경우는 서로 다른 시스템 간에 다른 클럭을 사용하는 MCU들이 있습니다. 그 때문에 통신하는 보드들끼리 다 클럭을 맞춰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같은 경우는 클럭이 뭔가 빨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시스템 내 MCU 내에 공급하는 클럭이 뭔가 빨라졌을 때 무엇에 의해 빨라졌을 때 실제로 이렇게 비트가 레세시브에서 도미넌트 될 때 실제 싱크가 디텍트 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SJW만큼
요것도 타임 퀀타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만큼의 늘려주게 됩니다. 샘플 포인트 기점으로 늘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싱크를 맞추는 그런 기능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시스템 클락이 좀 느려졌다. 예를 들어서 3번의 ECU는 뭐 엔진룸에 있고 열을 많이 받았는데 크리스탈의 온도가 상승하면서 좀 클락이 늘어지는 그런 경우, 예를 들은 거지만 이렇게 왔을 때 싱크를 디텍트 했을 때 실제 설정한 SJW의 타임 퀀터만큼 샘플 포인트 기점으로 줄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싱크를 맞춰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캔은 이렇게 매번 하이에서 로로 떨어질 때, 통신에서 떨어질 때 싱크를 재동기화하는 통신 방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설정하실 때 보면은 비트 타임, 이제 흔히 보레이트라고 하죠. 비트 타임을 구하는 것과 동시에 샘플 포인트 몇 퍼센트, 뭐 샘플 포인트가 60%, 75%, 뭐 80%, 요 기점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기점을 통해서 설정한 SJW 범위만큼 타임 퀀타를 늘리거나 줄이면서 동기해 나가는 모드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에러 핸들링이 되겠습니다. 캔의 에러 핸들링입니다. 캔은 하드웨어 리셋과 함께 에러 액티브 모드를 수행하고요. 통신 이상 시 에러 프레임을 발생하고 통수신 에러에 대해 증가 또는 감소 카운트를 수행합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에러 액티브 모드는 그냥 캔에서 노멀 모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멀 모드를 보시면 되고요. 그냥 노멀 모드로 통신하다가 보내고 받는 부분에서 에러 프레임이 나오거나 에러가 디텍트 되면은 점점 증가하거나 감소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 카운트 값을 127번이 나오면은 에러 패시브 모드로 진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에러 패시브 모드로 진입했다가 보내는 메시지, 통신에 대한 에러 카운트가 255번을 넘게 되면은 버스 오프가 발생됩니다. 자, 버스 오프는 말 그대로 버스에서 오프하는 거고요. 또 버스 오프한 상태에서 하드웨어적으로 11개 레세시브, 11개의 하이가 128번이 관측되면은 다시 노멀 모드인 에러 액티브 모드로 진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흔히 다른 데서는 하드웨어 리커버리라고도 얘기를 하시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에러가 계속 발생한다면은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계속 회전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캔을 하시다가 상대편 타겟 보드가 없이 캔 메시지를 보내시면은 계속 캔 메시지가 에러 프레임과 함께 나가시는 것을 관측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실로스코프 상에서요. 그래서 좀 정리를 해보면은 에러 액티브는 정상적인 모드로 메시지 전송을 허용하고요. 그 다음에 액티브 에러 플래그를 발생시킨다 라고 써있고요. 액티브 에러 플래그는 아까처럼 아까 에러 프레임에서 도미넌트로 떨어지는 그런 플래그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에러 패시브, 에러 카운트가 96개를 넘었으면요, 우선은 워닝 인터럽트가 뜹니다. 그 다음에 118개 이상, 127개를 넘어가면은 모드는 에러 패시브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액티브 에러 플래그를 발생시키는데 에러 패시브 상태에서는 캔 버스 라인을 떨어뜨리지 않습니다. 그냥 레세시브로 발행하게 됩니다. 하이로 발행하는 거죠. 그래서 버스를 흔들지 않습니다. 그거를 이제 에러 패시브 모드라고 하고요. 버스 오프, 전송 에러 카운트가 255개를 넘어서면은 노드는 버스 오프 상태가 되고요. 그 다음에 된 상태에서 다시 11개의 레세시브가 128번 들어오게 되면 다시 에러 액티브 모드로 진입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에러 액티브 노드와 에러 패시브 노드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에러 액티브 상태에서는 이렇게 도미넌트가 떨어지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패시브 모드는 아까처럼 리세시브, 하이로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에러 액티브냐 패시브에 대해서 이렇게 차이점을 이렇게 나타내는 슬라이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캔 컨트롤러의 설정이 되겠습니다. 우선은 캔 컨트롤러 2.0B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처럼 캔 비트 타임을 구성할 때 보시게 되면은 프로포게이션 세그먼트, 그 다음에 페이지 세그먼트 1, 페이지 세그먼트 2 이런 식의 부분이 있고요. 요거를 몇 개 아까 말씀드렸듯이 25개의 타임 카운터까지 지정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타임 컨터를 실질적으로 프로포게이션 세그먼트에 지정한 타임 컨터, 그 다음에 페이지 세그먼트 1에 지정한 타임 컨터, 그 다음에 페이지 세그먼트 2에 대한 타임 컨터를 지정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요 값에 맞게 지정되고 요 기준을 샘플 포인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중요한 부분은 SJW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SJW는 펜에서 지정한 타임 컨터 기준으로 해서 그 부분을 아까 빠르면은 좀 더 늘리고 지정한 타임 컨터 범위만큼 늘리거나 줄였다가 해가지고 동기화를 맞춰주는 데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선은 비트 타이밍을 설정하려면은 그러면은 캔 통신 속도 한 비트에 들어가는 한 비트는 토탈 타임 컨터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일반 그냥 UART 같은 경우는 클락이 하나 튕길 때마다 시프트 버퍼에 비트를 밀어내서 보내는 통신 방식이라고 하면은 캔 같은 경우는 한 비트 떨어질 때마다 이 타임 컨터가 움직이면서 한 비트 한 비트씩 처리해 주는 그런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타임 컨터를 생각해서 타임 컨터를 산출하는 기준으로 프리스케일러를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식은 뒷장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선은 지금 40MHz, 그러니까 캔 컨트롤러로, 그러니까 MCU 밖에서 외부 크리스탈을 사용해서 혹은 내부 레조네이터를 사용해서 캔 컨트롤러로 보내주는 입력되는 내부 캔 모듈에 입력되는 클락을 40MHz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10은 유저에 따라서 사용자에 따라서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토탈 타임 컨터수를 열 타임 컨터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설정하고 싶은 BPS는 250kbps.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이렇게 프리스케일 값, 오레이터를 계산할 수 있는 프리스케일 값이 나타나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좀 풀어서 말씀드리면은 이 공식이라고 하시면은 1 나누기 250kbps를 시간 단위로 계산하시게 되면은 공급되는 클락은 40MHz 분의 1입니다. 이게 공급되는 클락의 시간이고요. 그 다음에 곱하기 보통 UART 같은 경우는 한 비트가 되겠죠. 하지만 킹 같은 경우는 토탈 타임 컨터로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토탈 타임 컨터가 되고요. 그 다음에 보레이트 프리스케일 값 BRP 요 식을 근거로 계산하시게 되면은 실제 원하는 타임 컨터 환산된 시스템 클락에서 타임 컨터로 환산된 값을 계산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여기 있는 이 같은 경우는 MCU 특성상 추가되는 부분이고요. 추가되거나 추가 누락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그 해당 MCU의 데이터 시트를 잘 읽어주시면은 보통 이런 방식을 크게 벗어나진 않고요. 거기다가 MCU 특성상 곱하기 해주는 거가 있거나 없으면은 그 방식대로 적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스크와 필터입니다. 캔은 자동차의 캔 라인에서 보시게 되면은 무수한 아이디를 가진 데이터들이 계속 흘러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원하는 시스템에서 원하는 아이디만 받아들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마스크와 필터라는 개념을 사용해서 이거는 이제 소프트웨어에 국한된 부분, 소프트웨어가 설정해야 될 부분이고요. 마스크와 필터를 설정해서 이제 원하는 아이디만 받게 되는데 실제로 보시게 되면은 요 노란색을 잘 보시게 되면은 캔 마스크 비트를 1로 설정하시면은 원하는 아이디 설정한 필터가 요거에 설정한 아이디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마스크라고 보시면 되는데 아이디를 설정한 필터의 비트값과 일치한 경우만 아이디의 비트값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마스크를 1이라고 설정하고 그 다음에 필터를 0이라고 설정했습니다. 그러면은 캠 버스 라인에서 떠돌아다니는 비트가 0일 때만 억셉트가 됩니다. 반대로 제가
1로 설정하고 필터를 0으로 설정하게 되면 버스 상에서 떠돌아있는 메시지 비트가 1이면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 구조로 마스크와 필터를 매칭해서 원하는 캔 아이디의 비트를 받아들이는 구조가 되고요. 만약에 마스크를 0으로 했다, 마스킹 시키지 않았다 하면은 아무 비트나 동키어가 돼서 아무 비트나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스탠다드 아이디를 0x35 에코라고 설정하고 마스크 비트를 다 1로 설정하시면은 0x35 에코를 가진 아이디만 데이터를 받아들일 수 있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하나의 예입니다. 0x35 에코인데 실질적으로 마스크 비트를 1, 이쪽을 1로 하게 되면은 실제 1이 되겠죠. 이렇게 설정했을 때는 35 에코만 받아들이게 됩니다. 근데 35 에코 말고도 다른 아이디를 받아보고 싶다 라고 할 거나 아니면은 필터를 지정하는 뭐 MCU 8비트나 16비트나 32비트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필터의 개수가 존재합니다. 그 필터의 개수를 다 썼다. 그 필터가 8비트에서 예를 들어서 5개인데 그 필터를 다 썼는데 또 다른 아이디를 받고 싶다 할 때는 이렇게 마스크를 풀어주게 됩니다. 풀어주시면은 이쪽은 아이디를 지정해도 동케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3호 에코뿐만 아니라 이럴 때 받을 수 있는 아이디는 354, 356, 354 개수를 늘릴 수가 있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캔을 설정하실 때는 내가 원하는 아이디를 받으실 때는 이렇게 마스크와 필터를 설정해서 통신을 설정하는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하나의 설명입니다. 그래서 실제 캠퍼스상에 떠돌아다니는 메시지가 왔을 때 메시지 어셈블리 버퍼에서 마스크와 설정한 아이디 값이 맞아떨어지면은 그 아이디와 데이터가 이쪽에 저장되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캔 컨트롤러 쪽에 많은 MCU마다 그 캔 컨트롤러 설정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지금 예로서 저희가 P118F라는 8비트로서 말씀을 드리고요. 가장 기본적이기 때문에 이 자료를 갖다 썼고요. 보시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마스크, 캔 마스크 2개의 마스크를 사용할 수가 있고요. 이 마스크들은 유저가 원하는 캔 아이디를 이렇게 지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아이디는 해당 버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내가 여기다가 아이디를 지정했다고 하면은 유저가 여기다가 아이디 캔 뭐 RxF0에다 지정을 했다고 하면은 실제로 이 마스크와 매칭되면은 이 부분에 대한 버퍼에다가 메시지가 저장되는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마스크와 아이디를 좀 여러 개 쓴다라고 하시면 이런 모드로도 사용이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필터, 아이디, 버퍼를 16개를 사용하시고 이렇게 2개를 놓으실 수가 있고요. 이거는 MCU 특성마다 약간씩 틀립니다. 아니면 15개를 사용하고 마스크를 하나 더 추가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에 의해서 해당되는 마스킹할 수 있는 마스킹할 필터들을 다 어사인 해주시고 버퍼도 어사인이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실제로 데이터를 받아보는 이런 구조로 사용이 가능하시고요. 그 다음에는 파이프 구조입니다. 이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은 마스크와 필터를 쓰고 계속 먼저 들어온 것을 먼저 빼내는 실질적으로 포인터들이 있습니다. 포인터를 읽어가지고 그 먼저 들어온 것들을 계속 읽어내는 약간 다이나믹하게 쓸 수 있는 이런 파이프 메모리를 가진 그런 형태의 캔 컨트롤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마스크와 아이디와 버퍼를 읽어내는 구조가 되겠습니다.